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마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귀한 시간을 노마드와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조금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자주 복사하기 기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번거롭게 반복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기능이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루하루가 마치 복사하기 같이 지루한 반복의 연속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지루하고 권태롭다면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일평생 지루할 틈이 없이 살았다. 누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 지루할까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즐겁든 힘들든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늘 반복됩니다. 날이 반복되고 주가 반복되고 또 계절이 반복되고, 그런데 그 반복이 새롭지 않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 세월만 흘렀네 이렇게 한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지 않고 해마다 사는 것이 신기하지 않다면, 그 지루함을 치유하지 않고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굴복하고 산다면 정말 진부하고 의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아주 지겹도록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도 지루할 줄 몰랐던, 지루하기는커녕 너무도 똑같은 대상을 그리는 것이 즐거웠던 한 화가의 삶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인상주의의 개척자이며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인상주의가 무엇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인상주의라고 불리우는 화가들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에 반발해서 이제는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인상주의가 화단의 대세가 형성되기 전까지 프랑스 화단을 지배하고 있었던 화풍은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데요. 장르상 역사화나 종교화 또는 이상화시킨 누드화를 주로 그렸고요. 그림의 대상으로는 과거의 신화적인 사건이나 성서의 내용 또는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명료한 대생, 입체감, 정확한 명암법 등을 주요 기법으로 사물이나 인물을 정교하게 그리는 화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는 오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듯이 새로운 세상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혁명의 정신이 점차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면서 사회 계층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파리는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지저분하고 말똥 냄새 나던 그곳이 방사형으로 쭉 뻗은 대로와 수많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화단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는 자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여전히 진부한 그림들을 그려대고 있었습니다. 상상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지나치게 진부한 것들을 상상하여 그려내는 관습에 빠져서 오히려 상상력이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아카데미즘에 잡혀 있었던 화가들에게는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예술은 시대의 옷을 입고 시대의 관찰자 또는 비판자가 되기도 하며 시대와 함께 자기 개성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그런 흐름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인상주의에 앞서서 사실주의화가 쿠르베가 나서서 용감하게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쿠르베는 교회에서 천사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작품 주문을 하자 천사를 보여주면 내가 그려주겠다라고 과거에 붙잡힌 상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보여지는 사실에 집중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악의 꽃으로 잘 알려진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였던 보들레르도 이런 분위기를 꼬집고 나섭니다. 그는 진부한 주제와 인위적인 인물 묘사,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교에만 집착하는 기존의 아카데미즘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야 하고 그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화가들에게 빨리 이 시대로 눈을 돌려서 시대의 한 순간순간들을 그려내라고 독려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카데미즘이 주도하던 화단에 폭탄 하나가 투척되었습니다.
바로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와 올랭피아였습니다. 사실 마네 자신은 그 정도로 큰 파장이 일어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 속에서 옷을 벗고 있는 여자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아름답게 이상화된 여신이 아닌 당대 파리의 창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일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아카데미즘 누드화에서는 어디까지나 누드의 대상이 여신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리의 암암리에 유행하던 성매매 직업 여성이 그림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앞을 주시하며 마치 이게 당신들의 삶이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모습은 그야말로 지금 여기 당시 파리의 속살을 있는 그대로 까발려버리는 듯한 그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마네를 마치 테러리스트 대하듯이 공격을 해댔습니다. 이러한 악평은 마네의 화가 생활 내내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지만 마네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인상주의 선구자 또는 인상주의 산파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많은 젊은 화가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마네 주변에 있었던 이들이 본격적으로 인상주의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들이 인정받고 화단의 주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이들 덕분에 기존 아카데미즘 화단에서 도외시했던 지금 여기 바로 여기를 다룬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주자가 바로 모네였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이름이 마네와 모네인데요. 마네는 인상주의 선구자여 산파라고 한다면 모네는 인상주의 개척자이자 리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상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에서 유래했지요. 물론 이 인상이라는 단어가 본질은 없고 인상만 남았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평론에서 나왔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이 순간에 눈을 돌려보면 무엇이 보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화가들의 눈에는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자연 풍경이 보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막 새롭게 단장한 파리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눈에 뜨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상파 화가들은 둘 중에 어느 주제를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모네와 같이 지금 여기 펼쳐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화가가 있는가 하면 드가와 같이 도시 속 사람들의 일상의 속살을 묘사하기를 좋아하는 화가들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양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인상파 하면 아름다운 풍경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모네는 인상파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 풍경화의 전범 기준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아카데미즘에서는 풍경화가 상대적으로 저급하게 평가받았습니다만은 이 시기의 풍경화는 새로운 의미로 또는 새로운 발견과 더불어서 화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장르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빛의 원리를 사용한 카메라의 등장과 뉴턴의 색 분할 이론의 발견으로서 빛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무장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빛이 변화하면 사물들의 색채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물은 일정한 형태와 색으로 적이 그저 있는 존재였는데 거기다가 빛의 조명을 입혀보면 사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색의 잔치를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색채의 변화는 인상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고요. 때마침 근대 문명의 총알라고 할 수 있는 기차가 개통이 되었고 그 기차를 타고 막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튜브 물감을 가지고 야외로 다른 말로 하면 빛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네는 이 빛의 화려한 잔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모네는 단조로워 보이는 풍경, 사물들이 현란한 빛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 매 순간순간 빛의 변화에 따라서 사물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게 달라지는지 그는 발견하고 그 순간순간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빛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대상, 오브제를 먼저 찾아서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 점을 계속 그리는 연작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시골 들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초더미였습니다. 이 건초더미는 모네가 보기에 그 소박한 모습이 빛의 화려한 변화를 드러내기에 너무도 적합해 보였던 것입니다. 늦은 여름 오후 해질녘 풍광으로 그림자가 녹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같은 계절이지만 아침에 맑은 햇살을 듬뿍 받고 있고 그림자가 붉습니다. 그림자의 색이 달라지네요. 아침 시간이지만 겨울 눈이 내린 모습입니다. 눈이 하얗지만 파란색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네요. 이 작품의 건초더미는 불타고 있는 듯하네요. 이 작품은 약
1300억에 낙찰되었다고 하지요. 모네는 1884년부터 1890년까지 모두 25점의 건초더미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 모네의 건초더미에 반해서 법학자였던 칸디스키가 화가로 전향했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들어왔던 오브제가 또 있었는데 포퓰러 나무입니다. 모네는 1891년 봄부터 가을까지 포퓰러 나무를 그렸습니다. 모네는 이미 그렸던 장소에서 거의 같은 각도로 나무를 그렸는데 멋지게 한 줄로 서 있는 포퓰러 나무들은 모네의 손에 의해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892년에서 93년 사이에 모네는 파리 근교 도시 루앙의 대성당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2년 사이에 30여 점을 그렸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육중하게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이 고딕 양식의 성당이 하루 동안에도 빛의 끊이지 않는 변화에 따라서 그 느낌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네는 자신의 노트에다 모든 것은 바뀐다. 이만한 돌덩이라 할지라도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보셨던 세 가지 대상들, 오브제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냥 늘 그렇게 옆에 있는 존재입니다. 늘 겨울 들녘을 그냥 그런 모습으로 듬성듬성 쌓여있는 덩어리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변화없는 물질 덩어리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네의 눈은 참으로 대단해서 천년을 변할 것 같지 않은 건물도 빛의 향연을 발하게 하고 그냥 개성 없이 무리지어 서 있는 나무들도 온갖 화려한 옷을 갈아입고 있으며 쓸쓸하게 들녘을 지키고 있는 건초더미가 그렇게 붉게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연작 시리즈의 절정은 수련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아예 자기 집에 멋진 물이 있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꽃들을 심어서 연중 내내 볼 수 있도록 가꿨습니다. 그의 정원에서는 갖가지 화려한 꽃들이 다양한 색깔을 입고 칸칸이 피어 있어서 말 그대로 팔레트와 같다 하여서 팔레트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서 모네가 더욱 꽂혀 있었던 것은 연못의 수련이었습니다. 수련 연못을 그린 작품이 무려 250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의 후반 40여 년이 넘는 시간은 대부분 수련을 그리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련에 집중하였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훨씬 더 다양한 빛의 효과를 그려낼 수 있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건초더미, 포퓰러, 루앙 성당은 고정된 오브제여서 빛의 파장 또는 스펙트럼 효과를, 즉 빛이 변화에 따라서 그 빛을 받는 사물들의 변화를 주로 그렸다고 한다면 수련은 물 위에 떠 있는 만큼 빛이 물의 표면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사물들을 반사하거나 투사되는 모습까지도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련에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냉소적이기로 유명한 폴 세잔이 유일하게 인정한 화가가 모네라고 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모네는 신의 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이 수련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연꽃이 흐드러진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하고 싶다. 모네, 순간을 그린 화가였지요. 자칫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작은 풍경 속에 그는 빛으로 생명과 활기와 아름다움을 불어넣었습니다. 몸이 건조한 사물들과 일상들이 짧은 순간 빛의 향연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모네가 빛의 향연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생각의 향연, 지혜의 향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범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우리 일상과 삶을 그냥 그렇게 진부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비춰보고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지루할 틈이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이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보고, 오늘은 이 풍경에 빛을 비추어보고, 오늘은 저 사물에게 예지의 빛을 비추어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루함으로 가득 찬 무거운 돌덩어리가 아니라 매 순간 보물찾기와 같은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이 순간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시간의식에서 벗어나 바로 이 순간을 새롭게 잡아보시지요. 노마드였습니다.